안녕하세요. 고려인삼연구 주식회사 회장을 맡고 있는 신왕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인삼은 약 2,500년 전부터 약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2,300여 년 전에 쓰여진 황제내경이라는 고의서와 또 명의별록이라고 하는 고의서, 상한론이라고 하는 고의서를 통해서 보면 삼자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약 2,500년 전부터 한국 인삼은 약용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총 7종의 인삼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작물이 있고요. 이 학명은 파낙스 진생 세이메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인삼과 대적하고 있는 서양삼, 미국삼이라고 부르는 삼종이 있는데, 이것은 파낙스 퀸크폴륨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또 중국에는 373, 전칠삼이라고 부르는 파낙스 노또진생이라고 하는 삼종이 있고요. 또 일본에는 파낙스 자포니콤이라고 하는 일본삼, 죽절삼이 있고요. 또 베트남에는 파낙스 베트나메시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진 베트남삼이 있고요. 또 히말라야에는 히말라야삼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것은 학명을 파낙스 슈도진생, 슈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삼은 삼이지만 삼 같지 않은 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 주변에서 파낙스 퀸크폴륨이라고 하는 서양삼, 화기삼이 주산지인데, 그 주변에서 잎이 이렇게 3개가 달린 인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삼은 두릅나무과, 오가피과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별이 5개! 잎이 다 5잎이거든요. 그런데 잎이 3개인 인삼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학명도 잎이 3개다라고 하는 의미로 파낙스 트리폴륨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진 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총 7종의 인삼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인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베리안 진생이라든지 동양삼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종들은 엄격히 따지면 삼의 종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붙여져 있는 삼은 한국의 고려인삼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화기삼, 미국삼, 전칠삼, 베트남삼, 동양삼, 히말라야삼 이렇게 부르지 서양인삼이네, 일본인삼이네 이렇게 사람 자를 붙인 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종에만 사람 인자가 붙여져 있는데, 이 사람 인자를 붙인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인자를 왜 여기다 붙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인삼을 군약, 임군 군자를 써서 군자할 때 군약이라고 했고, 상약, 중약, 하약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약재들을 구별해서 썼는데, 그 중에 인삼을 상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이 상약이라 하면 독성이 없고 자주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 약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의미로 상약이라고 칭했고, 중약은 가벼운 병에 걸리면 먹는 약, 그 다음에 하약은 독성이 있지만 약으로서 써야만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썼는데, 그 중에 인삼을 가장 상위에 있는 우수한 상약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보면 여기다가 사람 인자를 붙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용이 좋다고 해서 앞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서 인녹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지버섯이 좋다 해서 인영지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삼의 별칭이 신선초다, 불로초다, 또 영초다 이렇게 한 것은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한국말로 인삼을 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삼 캐는 사람들을 신만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인삼을 런생 혹은 신생 이렇게 불렀습니다. 러시아 학자 메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파낙스 진생 세이메이어라고 하는 학명으로 학계에 등록을 하면서 진생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진생이란 말은 중국에서 인삼을 신생이라고 불렀던 말을 영어식으로 진생으로 개칭을 해서 등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산삼 캐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불렀고, 새끼 산삼을
동자삼이라고 부르고 또 인삼 열매를 인삼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인삼을 인격화, 사람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마치 만물의 영장인 사람처럼 귀한 영물로 취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인삼이 2500년 전부터 약용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고 중국을 포함해서 대륙으로 나아가서 중동으로, 유럽으로, 북미로 이렇게 유통이 됐고요. 남방으로는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유통이 돼서 소비가 됐었죠. 한민족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따져봅시다.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정말 제조업체의 브랜드가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말하자면 원동력이죠. 우리 한민족 역사 5000년 중에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인정받은 브랜드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2500년 전에 이미 한국의 고려 인삼이 전 세계에서 명품으로 인정받은 정말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다는 것이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고 약용으로 쓰여지면서 인류의 건강을 지금까지 증진을 시키고 유지를 해온 중요한 약재인데 기록을 보면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선물로 보냈다든지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건너갔을 때도 선물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한국 인삼이 귀하게 대접을 받았고 한때는 일본에서 한국 인삼을 너무 부러운 문화유산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1700년대경에 조선에 가서 종자와 수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일본의 한 지역이나 높은 고산 지역에다가 심기 시작한 게 오따네 닌진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인삼을 오따네 닌진근과 고라이 닌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부릅니다. 고라이 닌진은 뭐죠? 고려 인삼. 원산지가 한국이면서 일본에 수입을 해서 유통하고 했던 인삼 제품을 고라이 닌진이라고 부르고 종자를 들여다가 일본에서 키워서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공한 제품을 오따네 닌진근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문화적인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 중국에 있는 삼은 본래가 전칠삼, 닷전자에다가 7칠자, 석삼자에다가 7칠자에서 373이라고 부르는 노또진생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만주나 요동벌이 옛날엔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일제가 통치하던 시대 이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버려진 간도 땅, 만주 땅, 요동벌을 다 개간해서 벼도 심어먹고 콩도 심어먹고 인삼도 심어먹고 했던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를 다 지배하게 되면서 일본 통치하에 들어갔는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통일 중국이 이루어졌고 38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이 생기면서 거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남의 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일본들은 지금도 독도를 통치하지도 않은 그런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살았던 땅도 우리 땅이라고 하지 못하는 정말 한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만주 땅이나 요동벌을 지금 우리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말 못해? 입 없어? 왜 말을 못하냐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심어서 해외 시장에 수출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먹으면서 건강 유지를 하고 증진을 했던 만주 땅에 있던 고려 인삼이 사실은 우리 인삼종입니다. 지금은 국경이 중국 땅이어서 원산지가 중국산이지만 문화유산 자체가 사실은 우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한국 인삼은 가장 최초로 인정받은 명품 브랜드로서 전 세계인들이 귀하게 썼던 중요한 약재이므로 우리 인삼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프랑스 선교사가 북미 땅을 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긴 약 뿌리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고 알아보니까 화기삼, 미국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720년경에 이 선교사가 채집을 해서 청나라에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서양삼과 고려인삼이 세계 시장에서 부딪히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삼이 마구잡이로 채집이 돼서 이 청나라에 많은 양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삼은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100년, 200년 지나면서 서양삼의 고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원이 없어지니까 이제 수출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된 거죠. 지금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 한 뿌리를 캐면 반드시 한 뿌리 이상을 심어서 자원을 확보하는 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은 광동삼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진 삼이 있는데 이것이 본래는 서양삼입니다. 학명은 파낙스 퀸크폴리엄 똑같습니다. 1972년도에 서양삼 종자를 중국의 광동성에 들여다가 심어서 가공을 해서 홍콩과 전 세계 시장과 중국 본토 시장에 깔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서양삼 제품이 중국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종자 관리나 또는 이 문화유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냥 명백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나라, 초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한국인삼이 폭넓게 들어가서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된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선물로 고위 인사들의 건강 약재로서 이렇게 쓰여졌고 일본도 오래전부터 삼국시대 때 보면 한국 인삼이 귀하게 선물로 주고받고 심지어는 하나의 화폐로 통용이 될 정도로 귀하게 쓰여졌던 역사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의 밀사들을 보내서 한국 인삼의 종자와 수삼을 몰래 들여다가 일본에 심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오따넨 인진근의 명칭이 된 기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정말 귀하게 쓰여졌던 약재죠. 근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시대 때 왕실에서 소금과 담배와 인삼을 왕실 종친부에서 관리를 한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대한제국에서는 특지부에서 인삼과 소금 등을 전매를 한 기록이 있고 조선 총독부에서는 전매국이라고 하는 거기서 담배, 인삼, 소금 등을 같이 전매를 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 후에는 재무부에 전매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두고 6년근 홍삼과 담배를 정부가 관장해서 전매를 한 기록을 알 수가 있고요. 1988년도에 전매청이 폐지가 되고 한국담배인삼공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KTNG라고 하는 기관으로 발족이 됐고요. 1997년도에 전매법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담배와 인삼이 분리가 되고 민영화가 됩니다. 정부 지분을 IMF 때 다 팔았죠. 그 지분을 지금 대부분 누가 갖고 있냐면 아이콘이라고 하는 외국 자본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는 돈을 다 벌어서 가져가죠. 결산해서 매년 4월 달이면 두둑히 현찰만 챙겨서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지금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아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관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지금 한국인삼공사에서 상표 등록을 하고 쓰고 있지만 이미 1960년대, 70년대에 홍콩에서 우리 한국 인삼을 많이 유통 소비를 할 때 홍콩의 밀조업자들이 한국 홍삼을 흉내를 내서 가짜 홍삼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전매청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제조창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중국식 별칭을 비표로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관장이었습니다. 한문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브랜드화된 것인데 사실은 이 브랜드를 홍콩 업자가 먼저 상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쓰다가 이 상표 등록을 한 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고생 끝에 재판을 통해서 그걸 되찾아온 겁니다. 근데 정관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제조창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인데 영어로 오리지널 거버먼트 패킹이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제조창은 아니거든요. 민간 기업에서 하는 제품인데 지금도 정관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것은 그 의미와는 다른 하나의 유명한 브랜드가 된 거죠. 그 이후에 민간업자들도 홍삼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진 것이고 정부에서 6년근 홍삼을 독점을 할 때에 작은 새끼 홍삼을 허가를 내준 것이 태극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극삼은 물로 한번 블렌칭을 한 후에 말린 것을 태극삼이라 하는데 이것은 주로 4년근 가지고 만들어서 중국 시장이나 대만 시장, 싱가포르 시장, 화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돼지고기 요리나 닭고기 요리나 소고기를 조리를 할 때 슬라이스를 해서 넣어 먹거나 차로 끓여서 먹던 그런 쌈인데 아시다시피 홍삼은 증기로 한번 쪄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로 쪄서 말린 육령근 홍삼은 정부에서 했었고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말린 태극삼은 민간업자가 했었고 흑삼이라는 것이 또 나와서 3번 이상 9번을 찌고 말리는 구중구포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흑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동의보감은 많이 아시죠? 이 의서를 보면 한국 인삼은 맛이 약간 달고 쓰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또 기를 보호하고 폐기능을 좋게 하고 원기 회복을 시키는 중요한 약재로 군약으로 상약으로 분류를 해서 해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삼은 보기제다. 기를 보호하는 약재다. 이 기는 현대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에너지, 힘을 의미하죠. 인삼을 먹으면 힘이 난다. 피로 회복이 된다. 지쳤던 몸이 환하게 피어난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한국의 식약처에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약사법으로 의약품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인삼을 피로 회복과 혈행 개선과 기억력 개선과 항산화와 또 여성 갱년기까지 총 6가지의 기능성을 고시를 했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정부에서 인증한 기능성을 믿고 사서 먹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삼에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주요 성분이고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미량 성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식약처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저메늄, 독일식 발음을 하면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성분도 한국산 인삼이나 영지버섯이나 마늘에는 아주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다 우리 건강을 대단히 증진시키는 주요 성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삼의 주요 기능 성분은 사포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포닌은 자연계에 많습니다. 대추에도 많고 감자에도 많고 감초에도 많고 흔들거나 끓였을 때 거품이 나는 것 이것은 다 사포닌의 종류입니다. 콩에도 두부를 만들 때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이것도 사포닌의 한 종류이고요. 그럼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사포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사포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누를 소프라고 하죠. 이것도 어원이 사포나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인삼 사포닌은 트리토페노이드계의 단말한계 사포닌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추나 감초나 콩이나 오가피나 이런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포닌은 사포닌의 종류가 다릅니다. 트리토페노이드계의 단말한계 사포닌이 인삼 사포닌인데 이 인삼 사포닌은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프로토파낙사 다이올계 사포닌이라고 하고 트라이올계 사포닌이라고 하고 올레아난계 사포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이올계 사포닌은 다 내려줍니다. 혈압도 내려주고 진정도 시켜주고 이런 작용을 하고요. 트라이올계 사포닌은 다 올려줍니다. 중추신경 흥분을 시켜줌으로써 피로회복을 시켜주고 혈압도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삼을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인나또 불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분을 보면 레이쇼가 어떻게 돼 있길래 만병통치약인지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이올계 사포닌은 내려주고 트라이올계 사포닌은 올려주고 그러니까 혈압을 낮은 사람은 올려줘야 되고 높은 사람은 내려줘야 되잖아요. 한국 인삼은 먹으면 열이 나고 코피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오략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은 다 잘못된 왜곡된 진실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 혈압이 높은 사람이 인삼을 매일 복용을 하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하는 논문이 수십 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높은 분들은 반드시 인삼을 먹어야 된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발육 장애와 학습 능력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많을 테고요. 성인들은 성인병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성인병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인병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습관병입니다. 또 한편 문화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성인병의 대부분이 혈행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동화에 따른 기능 쇠퇴, 해로운 그 성분들의 과다 섭취, 자연적인 노화 현상,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나쁜 습관들, 나쁜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해서 주기적인 운동과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우리가 적용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당체가 많은 음식을 또 건강기능식품을 평소에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혈액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심장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볼까요? 약 60kg 정도의 성인은 혈액을 약 4.8에서 5리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심장은 하루에 약 200g, 6,000리터의 혈액을 펌핑을 합니다. 쉼없이 일을 하죠. 심장이 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심장에서 혈액을 분사를 해서 저 발끝까지, 머리 끝까지, 손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46초에서 1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자연노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이야기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삼을 먹으면 이 사포닌이 용혈자금과 혈행 개선을 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삼을 작은 양이라도 늘 우리가 상복을 하면 혈행 개선이 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난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실제 열이 나는 것이 아니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착각했다. 생선 중에 명태라고 하시잖아요. 생태, 명태, 동태, 황태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그 생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데, 인삼도 그렇습니다. 제일 위의 상위 개념이 인삼입니다. 파낙스 진생 세이메라고 하는 한 가지 작물이 있고, 경작이 끝난 후에 밭에서 채굴해서 일체 가공되지 않은 이것을 수삼, 생삼, 올려삼 이렇게 부르고, 피부를 대나무 칼로 벗겨서 말리면 이걸 백삼이라고 그러고, 피부를 벗기지 않고 말리면 피부 백삼이라고 하고, 끓는 물에다가 살짝 블렌칭한 후에 말리면 태극삼이라고 그러고, 증기로 한번 쪄서 말리면 홍삼이라고 하고, 3번 이상 9번을 찍어 말리면 흑삼이라고 합니다. 5가지 삼의 종류들은 농림부에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이 5가지만 인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외에도 인삼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삼도 있고, 산삼 배양건도 있고, 또 산양삼도 있고, 수경재배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인삼이 아닙니다. 산삼이나 산양삼이나 이런 것들은 산나물이나 버섯처럼 임산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잘못 불려지고 표준화통일화가 안 됐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매청 때부터 우리 정부에서 한국인삼을 전매를 해온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전매청에서 6년간 홍삼을 독점을 했었죠. 민간업자들은 이제 백삼 제품과 태흑삼 제품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부지불식간에 인삼, 홍삼 이렇게 부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국은 인삼 종주국이거든요. 고려인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탁월한 효능을 가진 가장 우수한 종으로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삼, 홍삼 잘못된 것입니다. 홍삼이 인삼입니다. 흑삼이 인삼입니다. 산삼이 인삼입니다. 산삼은 본래 산에서 자랐고 16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삼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약성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산삼은 본래 약성이 미한입니다. 약간 차가운 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밭에서 키우면서 약성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따뜻한 약성으로 미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삼을 먹으면 열이 나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제 주변에서도 잘생기고 크건 수삼을 선물 받거나, 또 백삼이나 홍삼, 뿌리삼을, 흑삼을 선물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 먹어야 이게 좋은 거지? 제 주변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많이들 주세요.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 먹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삼 사포닌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특히 직화 방식의 끓이는 방식은 성분이 다 깨져서 없어집니다. 반드시 중탕을 해서 간접열로 끓여서 드셔야 중요한 성분들이 깨지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직화 방식으로 끓여서 먹으면 그 갈색의 검은 물이지만 주요 성분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포닌을 분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TLC 방식이 있고 HPLC라 해서 고속으로 성분을 정량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TLC 방식은 확인 시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분이 있나 없나? HPLC 방식은 양이 얼마나 들어있나? TLC로 확인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선물 받은 수삼이나 홍삼이나 흑삼을 끓여 먹을 때는 가열 방식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삼과 백삼은 사포닌이 약 24가지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한번 쪄서 말리는 홍삼은 약 30여 종으로 늘어납니다. 3번 이상 9번을 찌고 말리고 하는 흑삼은 약 40여 종으로 늘어납니다. 사포닌이 없었던 게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었던 24종의 사포닌과 30여 종의 사포닌이 가열 분해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사포닌들입니다. 사포닌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능성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도가 과도하게 너무 높다든지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진다든지 하면 사포닌이 나중에는 다 소멸되어집니다. 인삼 제품 가공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는 사포닌을 대량으로 유도해내는 기술과 또 pH를 낮춰서 필요로 하는 사포닌을 대량으로 유도해내는 기술과 발효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포닌을 대량으로 유도하는 기술이 인삼 제품 가공에서 중요한 기술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홍삼은 어디에 좋고 흑삼은 어디에 좋을까 하는 게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RG3를 대표 물질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레치온, RH2 이런 성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혈류 개선과 심장 기능 개선에 좋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흑삼은 항암, 항당뇨. 제가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RG5, 알케온이라고 하는 성분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온도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제조를 하게 되면 RG5와 알케온이 대량으로 유도가 됩니다.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력, 학습 능력, 운동 능력, 알츠하이머, 치매 여기에 유효한 성분으로 논문에서 발표를 했고요. 항당뇨 실험에서도 대단히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뇌 기능의 개선에 대단히 좋고 또 항암과 항당뇨에 좋은 획기적인 흑삼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충남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마솥에다가 9번을 찌고 말리고를 반복해서 흑삼을 만들었다 하는 정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 2000년대 중간쯤에 금산의 많은 업체들이 흑삼을 밀조해서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때는 많은 양으로 팔리기 시작을 해서 흑삼의 불법성을 가지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 많은 방어 전략들을 썼었죠. 근데 이때쯤 KBS의 이후락 PD가 흑삼에 대한 위해성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조해서 팔리던 흑삼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늦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위해성이 있다면 어떤 위해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유익하게 쓸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진세노사이드 RG5, 알케온이라고 하는 지표 물질까지를 분리를 해서 그 물질이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당뇨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뇌 기능과 기억력과 학습 능력,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데는 어떤 기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제가 논문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충남 금산에서 밀조돼서 팔기 시작한 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인삼산업법 위반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삼산업법에 흑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인삼산업법에 흑삼을 입법을 시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식약처에서 흑삼 건강기능식품 품목허가 1호를 받아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밀조를 해서 팔 때 당시에 위해성을 주장할 때 키가 무엇이었냐면 벤조파이렌이었습니다. 고기를 직화 방식으로 숯불구이를 해 먹을 때 탄 부분에서 흔히 얘기하는 벤조피렌, 이제 벤조파이렌이 발생되는 것을 위해성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9번을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서 벤조피렌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일까? 그것을 제가 이제 또 연구를 한 거죠.
벤조피렌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을 제가 찾은 거죠.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을 찾아서 제조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안전한 흑삼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내수를 해서 인류의 보건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각오와 또 자부심을 갖고 해온 것이죠. 이 유해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벤조피렌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을 잘 알아서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벤조피렌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를 잘 모르고 만든다면 유해성이 함유된 흑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제시와 규제법이 만들어져서 안전한 흑삼이 만들어져서 유통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보완이 돼서 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복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죠. 복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서 기원이 됐을까? 의복복자거든요. 옷 속에다 넣고 다니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한국 인삼, 한국 홍삼을 중국에다가 일본에다가 이렇게 수출하면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먹고 이렇게 옷춤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먹고 바지춤에다가 묶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빨아먹고 또 집어넣고 이런 습관들이 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수시로 빨아먹고 다닌다고 하면서 복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긴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복용법, 복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옷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삼산업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전매청에서 또 KTNG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또 지금은 이제 한국인삼공사로 변천해 오면서 한국인삼산업을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진 이 회사가 주도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6년근 홍삼 한 가지죠. 그리고 이제 농협 한삼인을 중앙회를 이제 한삼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 또 지방 12개 단위 협동조합 중에 7, 8개가 또 별도의 법인으로 제조청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또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식품 대기업, 또 제약 대기업들이 이 6년 농삼을 다 따라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인삼 산업은 6년근 홍삼 마케팅 한 가지뿐입니다. 전 세계에는 인삼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인 나라가 4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1995년도까지는 한국이 1위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36% 이상을 한국이 점유함으로써 정말 그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96년부터 한국 인삼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2002년도에는 비로소 5,500만 불까지 3분의 1 토막이 나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와 업자들이 연합해서 노력을 해가면서 최근에는 1억 약 7, 8천만 불까지 올렸지만 사실은 26년 전 거기에 멈춰 있다. 그러면 보십시오. 산업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한국인삼 산업은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서양삼 업자들이 홍콩의 업자들과 결탁해서 한국인삼을 먹으면 열이 난다, 코피가 난다, 또 혈압 높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왜곡된 낭설을 퍼트림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연금 제도를 가지고 6년근 홍삼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대표 기업인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의 손을 들어준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전근대적인 품질 관리 등급과 거래 단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트렌드나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한 근, 한 돈, 한 차 전근대적인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CGS 단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나라에도 6년근이냐 5년근이냐 4년근이나 하는 연근 제도를 가지고 인삼 산업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유독 그렇습니다. 6년근 홍삼을 마케팅으로 하는 이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인삼 산업이 이나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6년근 홍삼 마케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자기가 원해서 6년근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주문자가 6년근 농사를 져주면 돈도 빌려주고 다 사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현실입니다. 6년근 농사를 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4년근에서 5년근 넘어갈 때 농약을 많이 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병충해가 심해져요. 또
5년에서 6년 넘어갈 때 병충해가 심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도 살이 찌면 질병에 연약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식물도. 산삼은 100년이 돼도 손가락처럼 가늘잖아요. 근데 재배삼은 과잉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몸통이 굵어집니다. 몸통이 굵어진 것을 1등품으로 치니까 이 농민들은 과영양을 시켜서라도 살을 찌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림이 있으면 해가림의 앞쪽에서는 크고 해가림의 뒤쪽 거는 작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4년근, 5년근도 해가림 앞쪽에 있어서 좀 굵은 것은 6년근으로 둔갑될 염려가 많습니다. 작은 거는 나는 6살인데 너는 작으니까 4살이잖아. 아니야, 나는 작아도 6살이야. 이렇게도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중량과 크기 순으로 품질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전근대적인 품질 관리 등급이다. 이런 것들을 현대 와서는 다 지금 실정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6년근 농삼이 왜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농사 더 졌잖아요. 그래서 비싼 걸로 알지만 사실은 4년까지는 농약을 많이 안 줘도 농사를 져요. 병충해가 많이 심하지 않아요. 비대해지면서 병충해가 많이 찾아오면서 농약을 많이 주게 됩니다. 많게는 20% 전후 그 결주율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썩어서 자빠지는 게. 4년에서 5년 넘어갈 때, 5년에서 6년 넘어갈 때 20%씩이면 약 40%의 결주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6년간 농사를 다 짓다 보니까 생산량이 반감되는 거예요. 단위 명적당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6년간 농삼이 성분이 높아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비싼 게 아니고 연간 2만 톤이 생산된다면 4년간을 농사 짓는다면 4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농업 경영 아닙니까?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자금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만 이게 경영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농업 경영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인삼 경영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삼 산업이 원료삼 생산부터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해소가 돼서 한국 인삼 산업의 현주소를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